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를 맡고 있는 공성배 센터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메가존 클라우드와 데이터 브릭스가 주최하는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에 대한 기술들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많이 기획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업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영층의 확고한 의지, 두 번째 조직원들의 열정,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한 도구가 결합됐을 때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 환경은 정답지가 있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가 다르고 기업 환경이 다르고 분석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적절한 그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고민을 하실 때 여정을 도와드릴 메가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컨설팅과 데이터 브릭스라는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솔루션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오늘 세미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기반한 분석 회사로 전환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과 좋은 정보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를 맡고 있는 공성배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세일즈 팀을 맡고 있는 윤종경 팀장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은 저마다 웰메이드 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게임 본연의 재미를 극대화해서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데요. 즉, 이용자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계시죠. 최근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션을 들으시는 게임업계 종사자분들의 최대 관심사 역시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일 텐데요. 오늘 발표 내용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트렌드 및 변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및 AI 솔루션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기반 컨텐츠 비즈니스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 SI 업무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으며 이전에는 아시아나 IDT에서 빅데이터 AI 분야 사업 담당 역할을 맡으면서 해당 분야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트렌드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이런 트렌드에 맞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객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 퀘스천과 방향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제공드릴 수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 오퍼링과 고객 사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발표한 내용을 랩업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특히나 요즘 들어 더욱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생산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는 그 정도를 예측하기 힘든 수준인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모든 회사는 데이터 중심의 회사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데이터와 AI가 분석 및 운영이라는 핵심 업무를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와 외부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의 영역이 되어가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위해 기업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큰 장애 요인들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게이트에서 내놓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 활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 가능성으로 나와 있네요. 이 보고서는 데이터 관리에서 관가되고 있는 데이터 운영, 즉 데이터 옵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비자를 연결하는 제어 능력으로 일컫는 데이터 옵스의 핵심은 바로 수집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들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MIT 서베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성공 요인은 무엇이며 반면에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챌린지는 무엇이라고 응답했을까요? 데이터 활용에 있어 생각하는 가장 성공적인 요인으로 기업들이 꼽은 것은 데이터 디플리케이션 리듀스드, 데이터 복제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손쉽게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부분, 그리고 규모가 큰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복제는 주목할 만하죠. 기업 내 DW나 운영 시스템, 그리고 리포팅 툴, 대시보드 등에서 데이터 복제는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는 조직 내 AI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머신러닝 작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베이 결과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의 절대적인 성공 요인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어서 주요 챌린지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 플랫폼의 확장성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느린 처리 속도, 데이터 팀 간의 협업의 어려움이 주요 챌린지 요소라고 응답했네요. 서베이를 통해 나타난 성공 요인과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최근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데이터와 분석에 대한 최근의 탑 트렌드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전체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가트너 자료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데이터와 분석, 이것은 지금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는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죠. 특히 AI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상 접해왔던 과거의 접근 방식이나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이전에 적용되었던 AI 모델은 이제 더 이상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트너에서 글로벌하게 주목되고 있는 데이터와 분석에 대한 탑 트렌드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AI와 관련된 영역에서 주목할 것이 Accelerating Change, 즉 변화를 가속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 비즈니스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역동성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AI에 대한 테크놀로지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하고 리스판서블 하면서 스케일러블한 AI 부분, 그리고 컴포서블한 부분, 데이터 패브릭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에서 스몰 앤 와이드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핫한 키워드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많은 고객분들이 AI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AI가 나오지 않는다고도 하죠. 메가존 클라우드가 데이터 비즈니스를 수행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뒤돌아보더라도 데이터가 충분하고 온전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데이터이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AI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트렌드로 인지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족성 부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우리 회사에 맞는 기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서 적용하는 게 최근의 데이터와 분석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의 경우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더 나은 데이터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드린 데이터와 어널리틱 탑 트렌드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영역이 변화를 가속화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몇 년간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의 성장에서 그 부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로 인한 확장성을 구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 기술로 대변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갖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즉 엑시드 트랜잭션 구현이나
자유로운 SQL 쿼리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 밖에 전통적인 ETL 개념에서 ELT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의 자동화를 위해서 워크플로우 매니저도 데이터 플로우 오토메이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업 분석팀이 IT의 도움 없이 셀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옮겨가는 변화와 개별 보안의 경우도 중앙 집중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중앙 통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의 변화 흐름들은 앞서 언급드린 변화를 가속화하는 트렌드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인 데이터 패브릭 개념을 바탕으로 한 아키텍처인데요. 기업이 현업 자체 도메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겪는 기술적, 조직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구식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데이터 인프라의 하나의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온프라미스 데이터 플랫폼에서 강세를 보였던 전통적인 하둡 기술의 초기 성공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데이터에서 실제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는 긍정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복잡도 때문에 특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몇 회사만 사용하는데 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온프라미스 데이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복잡한 아키텍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데 발생되는 과도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추가로 앞에서 계속 언급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필수 기술인 데이터 관리를 모든 데이터 팀의 협업 환경으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많이들 들어보셨죠? 즉, 다양한 유저들이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의 비즈니스 경험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기업들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데이터 인프라와 머신러닝 및 AI의 상호 공생관계로 인해 만들어진 획기적인 기술 발전으로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일보된 AI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만들었고, 기업들은 이를 위해 더 나은 데이터 인프라를 갖추려고 하게 됩니다. 요즘에 모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예전처럼 엄청 많은 전문 인력도 이제는 필요가 없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비로소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데이터와 AI 분야에 대한 주요 잠금 해제의 트리거가 된 걸로 입증이 되고 있죠. 이로 인한 효과는 크게 세 가지인데, 사용 편의성 중심의 그리고 사용량 기반의 가격 책정으로 모든 회사가 데이터 회수가 될 수 있는 관문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ETL, ELT, 리버스 ETL, 대규모 분석 기술, 그리고 조직 간 데이터 공유라는 핵심 테마의 급부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데이터 쉐어링 등 주변 에코시스템 활용도가 덩달아 증대되어 최신의 데이터 스택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곳에 기술 투자가 집중되는 기술 발전의 순기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랫폼이 기초적인 데이터 저장 계층을 도맡아주기 때문에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데이터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데이터를 저장했으니 실시간 처리, 증강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과 같은 작업에 쉽게 집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글로벌하게 회자되고 있는 탑 트렌드를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데이터 인프라의 변화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자연스럽게 이 세션을 들으시는 게임사 관계자분들 각자 고민하고 계시는 다양한 키 퀘션이 있을 텐데요. 그 고민의 시작은 올바른 전략의 수립에서 출발합니다. 데이터와 AI를 규모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스텝은 바로 데이터와 AI를 위한 포괄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략을 정의 내리기 위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0가지에 대한 정의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목표와 비즈니스 가치를 세우고 유즈 케이스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이에 맞는 아주 적정한 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모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해서 손쉽게 데이터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충족시켜주면서 높은 수준의 데이터에 누구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주고 구매 정보에 입각한 빌드를 구성하고 그리고 최적화된 비용 할당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마지막으로 프로덕션 환경으로 이동하여 서비스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이제 앞장에서 언급했던 성공적인 전략의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진화하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을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중요한 의제니까요.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하드웨어 출현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데이터 레이크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더욱 진화된 아키텍처인 레이크하우스가 등장함으로써 기업은 영역별로 분리되어 있던 데이터 팀을 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 사일로를 극복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각기 다른 영역에서 활용되는 이 솔루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위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점점 진화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중에 어느 것이 우리 회사에 맞는 플랫폼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데이터를 빠르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수많은 데이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즉,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해 우리 회사의 요구사항에 아주 맞는 시의적절한 아키텍처를 먼저 확인하고 도입하는 게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웨어 하우스와의 비교는 여전히 진행 중인 의제입니다. 결국 그 기준은 즉 기업이 선택할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는 궁극적으로 우리 회사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 소스 및 데이터 팀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레이크로의 접근 방식이 여러분들 회사의 데이터 요구를 만족할 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데이터의 고급 분석 및 기계학습 워크로드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융합 아키텍처, 즉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 아키텍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는 수치로서 그 장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의 최근 벤치마킹 테스트를 인용해서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SQL 쿼리를 실행하는 것하고 레이크하우스에서 실행했을 때의 비교를 한 사례를 장표와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표에서 보셨듯이 무려 4배 더 저렴한 가격 성능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가져온 결정적인 오류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제품이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브릭스이고 뒷세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활용에 대한 현황 및 트렌드도 말씀드렸고 직면해 있는 고민들과 검토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니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브릭스 오퍼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한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오퍼링은 크게 인프라스트럭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줄여서 저희가 아이패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고민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컨설팅 영역과 최적화에 대한 부분, 매니드 서비스, 그리고 최근에 다양한 ISV 파트너와 협업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고객 여러분께서 현재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 클라우드 여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분들께 최선이 되는 클라우드 채택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있죠. 데이터 활용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사용자분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불명확하고 정리가 안 된 케이스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디지털 스튜디오라는 컨셉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이 부분의 기본 컨셉은 디자인 띵킹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즉, 비즈니스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메가존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독립적인 ISV 솔루션들 추가로 AWS, GCP, 애저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장 기업에 최적화된 부분으로 잘 조합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런 후에 여기에 맞는 오퍼링들, 즉 데이터 레이크 구축 서비스, DW 이관, AI 및 BI 기반 분석, 마이그레이션 컨설팅 서비스, 아키텍처 현대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앞에서 언급드린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 오퍼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데이터브릭스와 글로벌 최초로 리셀러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새로운 오퍼링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데이터브릭스 오퍼링으로 여러분들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과 관련하여 새롭고 명쾌한 해답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의 데이터브릭스 전문가와 함께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브릭스 기반 서비스 오퍼링을 제공함으로써 메가존 클라우드는 보다 애자일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데이터브릭스 기반의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클라우드 기반이며 데이터 분석에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가지고 계신 고객사라면 저희가 제시하는 특별한 오퍼링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잡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성공적 사례를 기반으로 한 베스트 프랙티스 체크업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로 구현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시로 데이터 플랫폼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데이터브릭스로 데이터 활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특별한 고객 사례 한 곳을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스파크 기술을 활용해서 BI 업무와 연동하는 복잡한 분석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실시간 쿼리 잡 수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이슈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담당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복잡한 아키텍처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성능 이슈에 대한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사는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여 기존의 복잡했던 아키텍처를 단순화하여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함으로써 48배나 빠른 데이터 처리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데이터 팀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죠. 뒷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데이터브릭스의 중요 기능 중에 하나인 데이터브릭스 SQL과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 고객분께서는 SQL 쿼리 업무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사일로된 아키텍처를 통합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고객사는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시하는 최적의 구매 방식 가이드하고 메가존 클라우드만의 차별화된 데이터 비즈니스 오퍼링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었죠. 정리하면 거기서는 데이터브릭스 도입으로 앞서 언급드린 모던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된 플랫폼 활용으로 운영의 복잡성을 간소화시켜 운영 코스트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기존 스파게 구조를 개선한 JVM 기반 포톤 기술 등 플랫폼 내에 탑재된 좀 더 진일보한 데이터 처리 기술로 비약적인 성능 개선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팀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게임 유저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장의 트렌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키 퀘스천들은 무엇이며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가 제시하는 데이터 서비스와 데이터브릭스 오퍼링을 활용하여 고객분들께서 고민하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이를 잘 활용하신 고객사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게임 업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유저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이를 활용하면 엄청난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가 상당히 많이 축적해 놓은 이런 유저들의 상세한 데이터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면 좋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IT 업계 통틀어 최고 수준의 분석 역량을 과시할 수 있는 업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데이터와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 연락을 주셔서 혁신적인 게임 제공으로 유저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한 발 앞선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게임 유저들이 게임사들이 만든 게임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는 일, 즉 열심히 잘 만든 게임을 잊혀지지 않게 하는 일, 그 해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데이터의 활용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윤종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브릭스 코리아 임상배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소개 및 글로벌 게임사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데이터브릭스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데이터 AI 컴퍼니고요. 저희가 레이크하우스라는 플랫폼을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형 환경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이미 6,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이 고객사들은 포춘 500대 기업부터 유니콘 기업까지를 모두 망라하고 있고, 특히나 작년 말에 같은 어는 저희 데이터브릭스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DS 머신러닝 플랫폼 두 분야에서 모두 리더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퍼블릭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벤더에서는 유일하게 두 가지 분야에서 모두 그렇게 좀 리더로 평가가 됐습니다. 보통 현재 IT 그 환경에서 이런 기술을 리딩하는 이런 테크 리더들은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 성숙도 커브에서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기존의 정보계를 기반으로 어떤 일이 과거에 생겼는지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게 앞으로 생길 거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 대응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은 의사결정인지, 이런 조금 더 높은 성숙도의 그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십니다. 해외 기업, 국내 기업 모두 데이터와 AI를 활용하기를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고객사들을 다녀보면 기존의 데이터 분석하는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인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성과를 보시는 이제 그런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인 라이엇 게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AI 기반으로 1억 명의 활성 게이머들에게
개인화된 실시간 게임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이머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든지 특정 아이템에 대한 구매 추천, 그리고 저희가 보통 스티키니스라고 하는 고객이 얼만큼 이 게임에 몰입을 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참여율에 대한 개선 부분, 그리고 이탈 방지에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활용 사례들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게임사들이 여전히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AI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번 조금 더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서 잠깐 보셨던 데이터 성숙도 모델에서 보시면, 흔히 우리가 정보계,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라고 운영했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거를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것은 흔히 AI 목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정형 데이터 위주로 되어 있고, 데이터 레이크는 정형 데이터를 물론 지원하지만 비정형 데이터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서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일로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어, DB로 시작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했던 데이터 레이크들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보안과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그런 활용 사례를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유지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기술 부채가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그리고 분석, 이를 기반으로 조직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의 그 포텐셜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 사일로를 모든 데이터 타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거기에 담겨 있는 모든 데이터, 주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되겠죠. 여기 담겨져 있는 데이터의 하나의 보안과 거버넌스 접근 방식을 취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파치 스파크이 가장 잘하는 초기에 각광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단일한 엔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 유즈 케이스들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단일한 플랫폼에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고요.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중립적이고요. 기존의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위에, 그리고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담겨 있는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위에 여기에다가 데이터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올려놓고요. 최근에 저희가 유니티 카탈로그라고 하는 중앙 집중화된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을 해서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 거기 위에 거버넌스 올리고 그 위에 이제 실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업무,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 그 실시간 스트리밍, DSML, 머신러닝 관련된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유즈 케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 운영이 간편해지고요. 또 저희가 도입하고 있는 기술들은 오픈 소스, 그리고 오픈 스탠다드 기반으로 구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이라는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시대에 가장 주의해야 될 그런 개방성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러 클라우드에서도 제공되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클라우드를 바꾼다고 해서 다른 컴포넌트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데이터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 그리고 기존에 이미 투자하셨던 IT 자산과의 유연한 연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브릭스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파트너 이코시스템, 파트너 생태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풍부하게 갖출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게이밍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브릭스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그 오픈할 수 있는 고객 로고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고요. 저희 데이터브릭스 홈페이지 오시면 이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게임사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실제 그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SK일 환경에서 예전 했던 거에 비해서 더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게이머 입장에서는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게임 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조금 더 높은 그 사용자의 몰입도를 기반으로 실제 그 해당 게임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제품 개발에 대한 사이클을 줄이고 시장 자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오늘 시점에 게임사에 필요한 역량,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주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사 고객분들을 지원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데이터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있는 파일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기존의 마케팅 시스템들도 있고 광고 시스템들도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소스, 분산되어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하고 기존의 SQL 기반의 분석을 넘어선 어드밴스 어널리틱까지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더 재밌고 더 몰입을 할 수 있는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품질이 좋은 그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는 이런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오픈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지만 테이블 레벨의 트랜잭션을 제공을 하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삭제, 업서트, 이런 연산들을 제공을 해서 기존의 DW와 유사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또 하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파일 기반으로 핸들링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델타 레이크에서는 이런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을 통해서 고성능을 내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 기반으로 데이터브릭스를 디플로이를 하셨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에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쿼리하고, 그리고 그 처리된 결과, 그리고 그렇게 마트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MLflow라고 하는 MLOps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이 분석된 내용을 저희 자체 안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고 기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쓰실 수 있는 연계성, 이것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분야 주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게이머를 확보하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높이는데 보통 데이터 분석 과제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 게임을 에 대한 흥행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의 이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 같은 거를 계산을 해서 고객마다, 보통은 금융권에서 주로 이제 많이 했었던 일인데 최근에는 게이머 대상으로도 어떤 고객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고객 클러스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이제 그런 분석도 함께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최근에 해외 에서 게임 관련된 유즈 케이스들을 보면 게임 내에서 이렇게 서로 좀 험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예전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제 이 게임 개발 관련된 라이프 사이클에 함께 포함이 되는 그런 유즈 케이스입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 고객분들 중에 이제 주로 이제 게임사 관련된 유즈 케이스들이고요. 라이엇 게임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특이한 부분은 이분들은 실시간을 강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를 강화를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추천 관련된 부분, 개인화 관련된 부분,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퀄리티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어슈어런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실시간 유즈 케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잼시티 같은 경우도 실시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셔서 예전에 24시간 걸렸던 거를 수분 단위로 줄인다든지 이런 실시간 BI성 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이 유즈 케이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 같은 경우 사용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뷰징을 방지하고 개인화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기존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셨던 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팀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시면은 스트리밍을 위한 플랫폼 따로, 그리고 배치 플랫폼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각자 다른 스킬셋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데이터브릭스는 단일 플랫폼에서 스트리밍과 배치 데이터 처리를 모두 하고 있고, 여기 더불어서 ML 모델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있는 그런 단일 플랫폼이기 때문에 라이엇 게임에서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에 쓰셨던 EMR 대비해서 처리 속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화된 모델을 통해서 게임 내 실제 구매가 증가가 돼서 레비뉴가 올라갔던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가 사례인데, 세가 유럽 같은 경우는 데이터브릭스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을 해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 사례는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분들 같은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기존 DW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아키텍처가 분석해야 되는 사용자,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타이틀, 그리고 분석해야 되는 이벤트의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높은 비용을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분석 시스템들은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브릭스 기반으로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고요. 특히나 델타 레이크를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유즈 케이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데이터 유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입을 했던 그런 주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종 분석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집계가 완전히 끝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타블로나 파워 BI 같은 그런 이제 BI 툴과 통합을 해서 기존의 SQL 기반의 리포팅 분석을 하셨던 그런 분들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00만 명 이상의 게이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초당 25,000개 이상의 이벤트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스템 도입하시고 나서 얻으셨던 그런 주요 효과 중에 하나가,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통합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 과학자, SQL 잘 처리하시는 분석가 분들로 구성된 이제 그런 이제 통합된 또 팀이 자연스럽게 구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했던 이제 웨비나 링크를 하나 다뤄놨는데요. AI 유즈 케이시스 해가지고 풀 게이머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웨비나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그런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세션 중에 일부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세가 같은 경우는 셀즈 데이터,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닌텐도, 그리고 각종 스마트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그리고 기존의 CRM이나
다른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다른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굉장히 적은 사용자,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초당 이벤트가 뭐 10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에는 그게 이제 200배 증가된 2000개 이벤트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굉장히 고비용이었고, 지금 현재 아키텍처로는 이렇게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니즈를 대응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셨고,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셨습니다. 이분들 현재 스탯이고요. 이분들이 갖고 있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세가 그 전사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분석하는 사용자에게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분석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스토리지랑 컴퓨터가 이제 분리되어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필요했고, 그 분석 데이터 증가와 컴퓨터 환경의 그러니까 증가를 분리해야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예전에 했던 환경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치뿐만 아니고 니어 리얼타임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유즈 케이스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일한 그런 작업 환경이 그렇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앞서서 그런 게임 관련된 데이터들을 AWS 기반으로 REST API, 키네시스 이렇게 통해서 받고 계시고요.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변조를 해서 변조된 데이터를 다시 S3에 담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로 처리하고 최종적으로는 BI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브릭스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브릭스가 활용하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이터는 아마존 S3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저기 하단에 이제 이게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이렇게 저희가 그 개념적으로 테이블에 대한 레이어를 나누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제스천된 데이터를 이제 그 브론즈라고 되어 있고요. 이 브론즈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더 보강을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기존에 이분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그 웹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 쪽에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단일 진실 공급원 역할을 하는 그런 실버 테이블이 있고, 이 실버 테이블을 BI 사용자를 위해서 완전 집계해 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 골드 테이블,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요. 세가에서 이 유즈 케이스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델타에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컬럼 같은 게 더 추가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이 델타 레이크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쉽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또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델타 레이크에는 이제 그런 기능이 스키마 이볼루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컬럼이 추가되거나 이렇게 하면 전체 테이블을 재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스키마 머지 기능을 제공을 해서 그 해당하는 그런 비즈니스 요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쓰는 활용 사례는, 보통 게임 분석하시면 DAU, MAU 가지고 이 방문자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저 DAU, MAU 가지고 나누셨던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씩 틀리긴 한데, 게임사에서 주요하게 보시는 키 매트릭 계산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계시고, 게임 밸런스죠.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렵기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분석하고 이탈, 그리고 언제 사용자가 어느 지점에서 이제 게임을 그만두게 되는지, 게임을 여러 사용자가 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사용자, 또 정상적인 사용자, 이런 사용 패턴에 대한, 사용 현황에 대한 거를 빨리 확인을 해서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금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도 끊임없이 하고 계시고요. 어, 기존의 CRM 데이터, 마케팅 데이터 이런 것들과 연계 분석하는 부분, 니어 리얼 타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일을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어떤 게임의 이벤트가 있을 때 그 게임의 이벤트의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WS 기반이면
저희가 크게 그 게임을 빌드하고 런하고 그로우 이렇게 세 가지 빌드, 런, 그로우라는 프레임워크라는 게이밍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 각각의 어떻게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예제 같은 거로 도와드리는 그런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표시되는 것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게이밍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샘플 그 데이터 그리고 샘플 코드 같은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지금 웹에 접속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그 링크는 제가 여기다 달아놨고요. 저희 그 데이터브릭스 한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이미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보시면 databricks.com에 KR로 와 보시면 솔루션스의 사용 사례 기준으로 보시면 게임 산업을 위한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게임 산업용 솔루션 엑셀러레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뭐 서비스 품질 관련된 부분,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좀 험한 말 하는 이런 욕설 탐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 데이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블로그 그런 것들이 함께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욕설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데이터는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직소 데이터셋은 구글에 있는 부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 말들이 욕설이고 이렇게 그 모욕적인 그런 말들인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도타2 관련된 여기 이제 채팅 관련된 데이터 이 두 가지를 쓸 겁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는 직소 데이터셋을 써서 어떤 데이터가 험한 말인지를 판단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 모델 기반으로 도타2라는 데 사용자들이 채팅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좀 톡식한 그런 말 채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글에서 데이터를 받을 거고요. 받으실 때는 케글의 그 퍼블릭 데이터 AP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케글 계정을 만드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는 유저네임과 케글 키를 이거를 받으셔서 소스 코드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타2 관련된 데이터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받고 나면 이제 시스템에 적재를 해야겠죠. 적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델타 레이크라는 데 적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용으로 받은 데이터 어떤 식으로 데이터에다 적재하는지 굉장히 간단한 몇 줄의 코드면 적재하실 수가 있고 또 게임 관련된 데이터 도타2에서 나온 것도 테이블 형태로 간단하게 몇 줄의 코드로 루프를 돌면서 적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재해 놓은 테이블이 여기 보시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관련된 것까지 하면 8개고요. 요 도타 관련된 테이블 관련된 거는 6개 정도, 총 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적재해 놓고 간단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볼 거고요.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모델을 할 때는 스파크 NLP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은 어떤 채팅이 있는데 이 채팅이 뭐 톡식한지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좀 위협하거나 이런 문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판단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 모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실제 아까 저 텍스트를 집어넣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거고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든 이후에 스레시홀드는 얼마고 배치 사이즈는 얼마고 이폭은 몇 번을 돌리고 이런 그 파라미터 같은 거를 집어넣은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는 MLflow를 활용을 해서 이 MLflow 안에 모델 매트릭 같은 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트래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을 거고, 그래서 MLflow 선언하고 MLflow 관련된 선언하고 실제 트레이닝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돌리면 만들어지고 그 모델 만들어진 게 이제 해당 MLflow 안에 이제 또 등록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는 앞서 트레이닝이 끝났던 모델을 적재를 해야겠죠. 그래서 MLflow에서 해당 모델을 적재를 하고 그 적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델타가 스트리밍과 배치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리드 스트림 이렇게 하면 기존에 있는 테이블이 이제 스트리밍 소스가 돼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불러온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인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인퍼런스 되어 있는 결과는 다시 델타 쪽에다 라이트 스트림으로 해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쓰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테이블 정보랑 얘를 이제 조인을 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톡식한 내용들이 얼만큼 지역별로 얼만큼 있는지 이렇게 조인문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지역별 분석이나 메시지 중에 얼만큼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거의 한 반반 정도가 되는데요. 험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분석 같은 경우에 뭐 레이블링 되어 있는 타입별로 얼만큼 많은지, 어떤 사용자가 얼만큼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저희 솔루션 엑셀레이터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데이터브릭스를 활용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퀵하게 흘려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테크 분야에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하시면 우선은 기존의 실시간 배치를 위한 개별적인 플랫폼이 아니고 단일 플랫폼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존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 SQL 분석하시는 분, ML 하시는 분들이 단일 플랫폼에서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 코스트를 낮추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러닝 커브를 줄이시는데 확실하게 도움을 드립니다. 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나 게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런 오토 스케일링 관련된 게 굉장히 잘 내장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게임 산업에서 데이터브릭스를 도입을 하시면 많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